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3월 9일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중대한 날인데요. 저녁 6시에 미래로 가는 새로운 문이 열릴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가는 문이 열릴지가 결정됩니다. 역대 이런 선거는 처음이었죠. 물론 이런 후보도 처음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선거 유세다 보니 후보들 능력과 자질을 검증할 방법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TV 토론을 거부하는 후보의 등장으로 전 국민은 사실상 후보 검증이라는 당연한 국민의 권리마저 누리지 못했는데요. 단순히 언론과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로 후보를 판단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거죠. 특히 언론과 방송, 그리고 포탈은 편파 축소 또는 확대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죽이고 또 다른 특정 후보를 띄워 밀어주는 노골적인 짓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습니다. 굳이 누구라고 특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박빙의 격차를 보이며 오늘 결전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정상적인 언론, 방송, 포탈이 공정하게 노출해 주었다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함량미달, 자질 부족의 후보가 어떻게 1, 2위를 다툴 수가 있는지 제가 다 부끄럽습니다. 또 만에 하나 이런 자가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후보들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텐데요.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라 자조해봅니다.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하얗게 불태웠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해야만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죠. 제발 현명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해줄 거라 간절히 빌어봅니다.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1.5% 정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한 저의 예측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이제 결국 그 투표 성향을 정하게 되면은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 막판까지 초박빙 승부가 이어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은 저마다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초박빙 상황이지만 이재명 후보가 막판 상승세를 타면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위기인데요. 최소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 이길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명분 없는 단일화가 역풍을 맞으면서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민주당 분석인데요. 또 여가부 폐지 같은 남녀 갈라치기 공약이나 색깔론, 막말을 앞세운 윤 후보의 거칠고 난폭한 유세가 여성과 중도층의 반감을 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얼마나 주요하게 작용했는지가 관건인 거죠. 하지만 국힘당 예측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소 10%포인트까지 이길 수 있다는 황당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국힘당 대표 주장인데요. 지난주 공표된 마지막 여론조사 때도 윤 후보가 앞섰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차이가 더 벌어진 걸로 판세를 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야권 후보 단일화로 정권교체 열망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 과거 보수정당 지지가 약했던 2030 남성의 지지를 끌어낸 점을 그 이유로 꼽았는데요. 또 이 대표가 특별히 공을 들인 호남에서도 20% 이상 득표가 기대된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여야 간 기세 싸움이 치열한 것 같은 지역과 세대는 수도권과 경기 지역, 그리고 2030 여성 표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를 합친 유권자가 2,200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겨야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분석인데요. 또 여론조사에서 잘 응답하지 않아서 표심을 파악하기 힘들다고 알려진 2030 여성 표심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이준석 대표의 이대남 전략에 반발하는 2030 여성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며 고무된 표정이지만 이 후보는 그런 일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민주당은 1.5%포인트에서 3%포인트, 국힘당은 10%포인트의 차이의 승리를 주장하는 걸까요? 그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중도 부동층을 투표장으로 불러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데요. 민주당은 중도층을 투표장으로 더 끌어오려는 전략을, 국힘당은 이미 판세가 결정됐다는 전략으로 투표를 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무조건 투표해야 이깁니다. 끝까지 단 한 표라도 투표장으로 불러내야 이긴다는 이야기인데요. 투표일인 오늘도 온라인 유세는 가능합니다. 투표 동료, 지지 모두가 가능한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윤석열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유세 마지막 날인 8일, 윤석열 후보는 유세장에서 큰절을 하며 읍소했고 마지막 피날레는 김부선이 마무리했는데요. 이것만 봐도 사실 열세라는 걸 인정한 셈인 거죠. 느닷없는 큰절과 김부선의 등장, 급해졌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자신들도 불리하게 판세를 읽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더 투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저들에게 국정을 맡기면 이 나라 이제 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미래도 없고 나라 거덜납니다, 여러분. 공산군의 침략 맞춰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분연히 일어나서 이 나라 지켜주셔야 됩니다.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윤석열 국힘당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는 계속됐는데요. 흡사 자신을 안 뽑으면 대한민국이 당장이라도 망할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그의 황당한 이념 논리와 이분법적 갈라치기 정치는 극에 치닫고 있는데요. 흡사 독재자의 모습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여의도에 빚진 것 없는 정치 신인이 오로지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제주도에서 시작해 부산, 대구, 대전을 훑은 뒤 서울에서 유세를 마쳤는데요. 가는 곳마다 망언이 방언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윤 후보는 강남역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마지막 선거운동을 마쳤는데요.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마지막 집중 유세에서도 윤 후보는 현 정권과 이재명 후보를 부패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습니다. 또 낡은 운동권 이념에 사로잡힌 현 정부가 강성노조와 손잡고 정권 연장을 꾀하고 있다며 반드시 투표에 바꿔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선거 마지막 날인 8일에도 그의 막말과 망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제주에서 유세를 시작한 윤 후보는 자신은 여의도에 빚진 게 없는 정치 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느닷없이 자신이 당선되면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망상 같은 주장까지 하며 국민들의 지지에 읍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나라가 다시 도약하느냐 아니면 삼류국가로 떨어지느냐를 결정하는 절제절명의 선거라며 민주당에게 정권을 다시 맡겨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는데요. 끝까지 그는 비전도 공약도 없는 자아도취에 취해 그렇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며 대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낸 세금이 이토록 아까워 본 적이 처음인데요.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투표장으로 가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